새말귀의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제20강 믿고 결정하라. 5.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예방 수칙을 하여튼 잘 지켜서 내일은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는 날입니다. 그죠? 애들도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전부 다 서로 도와야겠습니다. 의식을 이제 늘 이제 호흡을 할 때도 우리가 했는데 의식을 저기 송창훈 씨 어디에 두라고 했죠? 의식을 어디에 두라고 했죠? 몸의 위치에서. 네네. 단전 말고 장강이요. 장강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장강 위치로 자기가 의식이 가기도 힘드니까 단전을 보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으니까 장강에다가 우담시 장강 어딘지 알지요? 꼬리뼈 바로 밑이에요. 사람들의 에너지가 제일 폭발되는 곳이에요. 그 장강에다가 늘 의식을 두어요. 그래서 호흡할 때도 장강으로 들이마시고 장강으로 내쉬고. 그것도 우리도 정근을 할 때 보면 장강에다가 딱 의식을 두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저절로 장강에다가 의식이 딱 하게 되는 있어요. 그런데 장강에다가 의식을 딱 두라고. 장강에다가 늘 장강에다가 의식을 딱 두면 이게 붕붕 뜨지를 않아 사람이. 자, 이 차 가라앉고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그 장강에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표고사님 아시겠죠? 네네. 저기 도어랭 아시겠죠? 네. 김광현 씨도요? 장강이 어딘지 아시죠? 장강. 장강에다가 의식을 딱 이렇게 장강에다가 의식을 딱 두고 나중에 이제 자꾸 가면 장강에다가 의식을 딱 두면 우담씨 지금 장강에다 딱 의식을 두어봐요. 그러면 꼬리뼈 안쪽이거든. 꼬리뼈가 있으면 꼬리뼈가 쏙 이렇게 퐁 꺼지잖아요. 쏙 들어가잖아. 예, 거기다가 딱 의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두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많이 가라앉습니다. 장강에 의식을 두면 상기가 잘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막 하면 상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운이 위로 막 떠는데 장강에다가 의식을 딱 두면 그것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자, 오늘 바로 새말기 안내서 들어가죠. 오늘 둘째 마디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모습 공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마디가 끝나는군요. 첫째 마디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고, 둘째 마디는 이 윤곽과 바탕을 실제로 운용하는 공부 실제가 되겠고, 셋째 마디는 그 새말기를 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115쪽이요. 그러면 고동 껍질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선생님 본문이요. 자, 여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고동 껍질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탈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지? 눈, 귀, 입의 기관이 약해지고 경계에 다 찔리는 것이 싹 없어지면 고동 껍질에 들어앉는 습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돼지, 개, 뱀, 개미로 태어나느냐? 자기는 모르거든. 습성대로 가. 미련에도 부지런하면 개미 몸을 받거든. 새김에서 수천만억 세계가 나오는 거요. 몸뚱이가 나다 해서 눈, 귀, 코, 혀, 몸과 뜻, 육근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요량, 육진의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쓰던 사람이 그 기관이 약해지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상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기관이 약해지면
경계에 따라 일어나던 마음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정말이지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쓰던 습성만 남아서 그 습성 그대로 딱 가는 것이지요.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던 습성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자신의 습성에 맞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 자기가 모른다니 더 무섭습니다. 까치 이야기. 아주 높고 넓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원대로 높고 넓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까치가 되었습니다. 한 생각이 한 세계입니다. 멀쩡하게 사람 탈을 쓰고 있어도 돼지처럼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고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돼지의 습성을 들여야 하겠습니까? 개의 습성을 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른 습성을 들일 수 있을까요? 부처의 습성을 들이는 방법이 바로 새말귀를 굴리는 것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항상 절대성, 허공성에 앉아서 모습을 잘 굴려야 합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115쪽에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깨어 있을 때는 조금 공부가 좀 순이하게 되고 잘 되기도 하고 좀 그렇다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요. 또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잠잘 때 꿈을 꿔. 꿈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꿈속에서는 니 언제 공부했노? 이렇지요. 홀가당 다 잊어버려요. 꿈속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면은 평상시 같으면 변한다 헛것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아, 맞다.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또는 이게 성품짜리가 이걸 굴리는구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볼 텐데, 꿈꿀 때 가만히 보면 완전히 그 경계에 휩쓸려서 꿈 다 꿀 때까지, 그 꿈이 일어났다가 그 꿈이 사라질 때까지 한 번도 변한다 헛것이다 못 해보거든. 송창훈 씨 한 번씩 해봐요. 못하지요. 자, 이동윤 거사님 한 번씩 해봐요. 꿈속에서. 그렇죠. 그 금오랭은 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꾸준히 이제 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정말 이제 진짜 공부를 한다. 이 정도 되려면 꿈속에서 적어도 모습공식 새말기 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목표는 깨어 있을 때 순일하게 하는 거. 둘째 목표는 꿈꿀 때도 순일하게 하는 거. 그다음 셋째는 죽을 때도 성성하게 가는 거. 딱 목표가 있어야 되죠. 공부하는데 딱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물에 물 탄 같이 술에 술 탄 같이 내가 어디 지금 목표를 세워놓지 않고 가면은 이게 흐리멍덩하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깨어 있을 때 순일하게, 둘째는 꿈꿀 때도 모습공식 새말기 굴릴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죽을 때 성성하게 가기. 이게 아주 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원노트에 써야 돼. 오늘 가시면 원노트에다 써라고 이거를요.
여러분들 그 지금 원노트 쓰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죠? 원노트에 써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원노트에 써놓으면 그것이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세월이 이제 어느 정도 갈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내가 원노트를 볼 때 보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을 때 순일하게, 또 꿈꿀 때도 순일하게, 죽을 때는 성성하게. 이게 아주 원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내 마음에 원이 돼 있어야 돼. 그럼 원이 돼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씨를 심는다고 하나? 씨를 심어서 그것이 이제 발화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딱 가는 목표를 정해 놓지 않으면 좀 흐리흐리해. 그러면 고동 껍질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탈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지? 이 고동 껍질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뒤바뀐 생각, 고정관념. 그러니까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뿌리 깊은 고동 껍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눈, 귀, 입의 기관이 약해지고 경계에 다 찔리는 것이 없어지면 고동 껍질에 들어앉는 습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돼지, 개, 뱀, 개미로 태어나느냐? 자기는 모르거든. 습성대로 가. 미련에도 부지런하면 개미 몸을 받거든. 새김에서 수천만억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 성품자리는 그 마음자리를 밝혀서 그대로 쓰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목표인데, 꿈속에서도 우리가 쓰던 마음을 그대로 쓰고, 깨어있을 때도 그대로 쓰고, 나기 전에도 그 마음이고, 태어나서도 그 마음이고, 죽고도 그 마음, 죽고 나서도 몸뚱이는 죽지만 그 본래의 마음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인 이 마음자리라요, 지금요. 요새 제 청진 문자 보내는데, 증생이 느끼는 고통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내일이 세 번째 차원이 가는 거죠. 오늘까지 두 번째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확실하게 아픈 거. 이게 이제 감각적인 고통. 이거는 뭐 동물까지도 다 느끼는 그 고통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이것이 고통이다 라고 누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당장 알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변하는 고통이라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나 좀 가서도 늘 좋으냐? 그렇지 않거든. 또 내가 어떤 새 차를 샀는데 너무나 그 새 차를 사고 싶어서 새 차를 샀는데 조금 가면 무덤덤해지죠. 무덤덤해지고 또 다른 차를 사고 싶죠.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때는 그 차가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 가면 또 그 차가 별로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이게 이제 변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고통은 첫 번째 고통보다는 상당히 좀 더 심오한 고통이죠. 그걸 느낀다는 것은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거죠. 우리 지금 변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변하는 것이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지요. 변하는 것이 고통이다. 또한 지금 되게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변하지요. 몸이 아픈 것도 변하면 또 나아지기도 하고, 좋은 것도 변하면 싫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항상 가지 않냐? 항상 내가 좋은 대로 가지 않냐? 만약에 공부를 할 때도 공부가 항상
항상 잘 되면 좋지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잘 됐다가 못 됐다가 막 이러거든.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는 고통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윤회의 고통이에요. 윤회를 자꾸 한다는 것은, 윤회는 뭐예요? 자꾸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생사를 거듭하는 게 윤회거든요. 윤회라는 것은 무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 그것에 말하자면 그 모든 그 모습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고통이거든요. 이 고통은 굉장히 심오한 고통이라서 일반 사람들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도 이러한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가 매우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거를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그 무지로 인해서 일체의 모든 모습에는 현상과 경험, 사물 이런 데는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고통, 무지. 이 무지가 완전히 그 윤회를 일으키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이 세 번째 차원의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아주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동 껍질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무지죠. 모든 것이 실체가 있다. 진짜 내가 있다. 진짜 나다. 괴로운 것이 진짜다. 내가 이래 생각하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몸이 탁 가버려. 몸이 딱 가버리면 눈, 귀, 입의 기관이 약해지고 이게 자꾸 육근이 육진 경계를 자꾸 다질려서 하는데 여기 없어지면 고동 껍질에 들어있는 습성이 어디로 가겠냐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 습성이 그대로 다음 몸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그 선사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곳을, 환하고 좋아 보이는 곳에 절대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이제 딱 이제 그 목숨이 끊어지면 자기 습성대로 가기 때문에 그 습성에 알맞은 그 말하자면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거기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요 뒤에 박스 안에 있는 게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아주 높고 넓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소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소원대로 높고 넓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근데 까치가 됐어요. 까치가 집도 저 나무 끝에 짓잖아요. 그러니까 높고 넓은 하늘로 가기는 갔는데 까치가 됐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참 무서운 거라요.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어떤 공부인가를 정말로 말하자면 얘기를 해주는 이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자기는 몰라. 습성대로 가. 그러니까 하나의 나의 그 습성, 생각에서 수천만억 세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해서 눈, 귀, 코, 혀, 몸과 뜻, 육근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요령의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쓰던 사람이 그 기관이 약해지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내가 뭐 죽는가 보다 해서 죽어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상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기관이 약해지면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정말이지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밤에 꿈을 꾸면은 이 말하자면 육근이 육진 경계를 실제로 보지 않지요. 그냥 생각, 나 의식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의식으로 딱. 결국은 이 식노름이라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이런 것을 보고 저런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이 좋다 나쁘다 했는데 눈이 싹 가버려. 눈 가면은 색진경계도 싹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은 뭐만 남느냐?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습성만 남는 거지. 그래서 그 습성이 그대로 탈을 딱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짓고 자기가 간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간다, 맨날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무서운, 어떻게 생각하면 아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똥통에서 막 이렇게 하지요. 그 사람이 보면 와이고 똥통에서 구더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더기는 똥통이 제일 좋은데요. 제일 최적화된 환경인데요. 우리는 이런 환경이 또 최적화된 환경이죠. 그러니까 하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또 저 사람들은 희한한 데서 사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곳이 자신의 습성에 맞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니 더 무섭습니다. 한 생각이 한 세계입니다. 자,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생활을 하는가, 그 자기의 말하자면 팔자라면 팔자라고 할까, 인생이라고 하면 인생이라고 할까, 그것을 결정하는 거지요. 자기의 습성, 자기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해버리는 거지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멀쩡하게 사람 탈을 쓰고 있어도 돼지처럼 마음을 써. 뭐만 보면 욕심을 내. 그죠? 욕심이 나서 막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법문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좀 비속어라서 안 되지만 개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말 하지요. 개 같은 사람, 또 개의 새끼, 이런 말도 많이 쓰지요. 그 개의 새끼, 이런 말을 그런 말하자면 행동과 사고를 했다는 이런 말인데, 거죽은 사람인데 하는 거는 꼭 돼지나 개처럼 한단 말이지. 또 뱀처럼 굉장히 사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의 습성을 들여야 하겠습니까? 개의 습성을 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얻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는데 돼지 습성을 가지고 습성을 들여야 되겠냐, 개의 습성을 들여,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요새 N번방 그거 보면, 야,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남의 괴로움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이제 백봉 선생님을 제가 시봉을 들고 있을 때, 백봉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신문이 오면 신문을 이제 앉아서 이제 쫙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신문을 보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뭐를 보시고 그렇게 욕을 했었습니까? 그러면은 왜 막 살인하고 막 진짜 강간하고 이게 흉악 범죄, 또 이제
친족 간에 이런 그 막 이런 살인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이제 보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도대체 이놈이 무슨 몸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가? 이 어떤 지옥에 가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나? 하여튼 그러면서 신문을 보고 계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요. 그래서 그 N번방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참 정말로 돼지의 습성을 들이냐 개의 습성을 들이냐 정말 이런 자는 이제 우애되나 저렇게 마음을 써서 우애하나 그런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이제 말하자면 무지해서 그런 것이죠. 왜? 인과가 확실하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자기가 지으면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일을 지었는데 그대로 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지요. 비빔밥이죠. 그 누구한테는 잘 보여갖고 나쁜 짓 해도 그 나쁜 결과를 받지 않고 좋은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만큼 반드시 받고 좋은 일을 99가지 하고 나쁜 일을 한 가지를 딱 해도 98이 안 된다 이면 상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허공에서 일어나는 일은 허공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지금 허공에서 온갖 사고와 안이빛을 신의를 통해서 색성양 미촉법하고 육식을 굴리고 있는데 모든 모습을 행동하고 사고를 하고 있는데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요 허공 밖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무마가 된다든지 그것이 어째 그거 뭐 도루묵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신독이라고 하지요. 신독이라. 옛날 그 사대부 선비들이 가장 그거 하는 게 신독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의 행동과 그 말하자면 생각을 늘 잘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습성을 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습성을 들일 수 있을까?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공리죠. 올바른 습성을 들이려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돼. 연기라는 것은 모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모습이 일어났다가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변하는 것이에요. 변할 수 있는 건 왜 변하냐? 실체가 없었어. 만약에 어떤 실체가 있다면 변할 수가 없겠죠. 고정되겠죠. 그러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늘 변한다는 겁니다. 늘 변하고 가짜고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 그 모습은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습성을 들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담시 진짜 중요한 게 그건 모습 공식이에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여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거. 주객이 있는 거. 이거는 무조건 뭐다?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사정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싹둑 잘라야 된다. 싹둑 잘라야 된다. 그러려면 언장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새파랗게 갈아놔야 돼. 근데 변한다 할 것이다를 모습 공식을 잘 안 해. 그러면 날이 무뎌져 버리죠. 무뎌져 버려요. 무뎌져서 잘 안 잘라져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정말로 공부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공부가 얕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잘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가 이제 이렇게 깊어지면요, 자기 꾀에 자기가 참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배운 건데 정말 그러네, 그치? 정말 그러네. 그래, 이치가 정말 그렇다 하고 자기가 딱 느낌이 왔어. 느낌이 오면 그 느낌에 순식간에 어떻게 한다? 들어앉아 버려. 들어앉으면 공부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앉는 것이 아주 중생은 아주 그냥 선수라, 선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요새 정근하고 그 자선할 때 이제 고요하게 가라앉지요. 고요한 거는 무엇의 반대예요? 상대예요? 산란한 거 반대예요. 고요한 거는 시끄러운 것의 반대예요. 진짜 고요하면 어떻게 돼요? 고요 자체가 되면 고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요. 그 자체가 되는 거지. 바로 그 성품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품자리가 본래 고요였으니까. 본래 정이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요해. 고요하고 또 경계가 싹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 경계가 좀 많이 나타나지요. 좋은 경계들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 홀가닥 그냥 싹 거기 들어앉네. 이럴 때 쬐까닥 뭐가 일어나야 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뭐 보통 이제 뭐 잡생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번뇌가 이제 무슨 뭐 그걸 뭐라고 하나, 생각이 망심이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거는 그냥 냅두면 되지요. 냅두면 돼요. 왜냐면 여기 일어났으니까 사라질 줄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는 냅두면 그게 저절로 없어져. 근데 여기 강도가 좀 더 크고 나에게 좀 더 관련성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없어져요, 그거요. 거기에 그냥 확 그냥 진암철처럼 딱 갖다 붙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은장도를 가지고 일단 제거를 해야, 잘라야 돼요. 잘라서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딸려가지를 말아야 돼요. 의담씨, 요새 은장도 잘 써요? 잘 안 쓰면 어디다 두었어요? 은장도 어디다 두고 다녀요? 진짜 은장도? 예? 은장도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있던 데 두는 거. 있던 데가 어딘데? 은장도를 안 쓰면 녹이 썰어. 칼끝이 무뎌. 그래서 은장도가 나중에 쓸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은장도는 꿈속에서도 쓰고 깨어 있을 때도 써. 꿈속에도 쓰라고. 꿈속에서도 딱 꿈속에서 막 이게 일어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라고. 꿈속에서도.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한다고 명함을 낼 수가 있어. 안 그러면 공부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꿈속에 막 내가 꿈을 꿔. 지금 꿈꾸시오. 꿈꾸면 변한다 할 것, 그 상황이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꿈속에서 은장절을 한번 써야 돼요. 이게 죽을 때는 꿈꿀 때보다 훨씬 어마무시한 상황일 텐데 그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자꾸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습성을 들인다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습성을 들이는 거지요. 자꾸 습성을 들여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처 습성을 들이는 겁니다. 부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그대로 자꾸만 연습하는 거. 자꾸만 연습해. 그러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예, 부처의 습성을 들이는 방법이 바로 새말귀를 굴리는 것입니다. 새말귀가 바로 내 성품자리를 그대로 굴리는 것이죠. 새말귀라는 것은 내 성품자리를 그대로 모습을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볼 때도 뭐 성품 견성이 보는 것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소리를 들을 때도 뭐가 들어요? 문성이 듣는 거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성품 자리가 말하자면 입을 빌려서 말을 한다. 항상 절대성, 허공성에 앉아서 모습을 잘 굴려야 합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일단은 첫째 마디를 이제 오늘로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절대성과 상대성, 그 다음에 일체만법 허공성, 이렇게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서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나에게로 다가가기. 어떻게 수행할까요? 그 다음에 변하는 것 관찰하기에 몸뚱이 관찰하기, 마음 관찰하기. 그게 망심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성과 상대성.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그리고 그 다음에 일체만법 허공성에서는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허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 다음 견성, 그 다음 보고 듣고 말하는 진짜 나, 그 다음 믿고 결정하라. 요 단락을 지금 계속 배워왔습니다. 이게 지금 1년도 넘었지요? 이거 지금 배운 지가. 그렇죠? 그래서 117쪽에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7쪽. 첫째 마디에서 생각해 본 것들.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행이란 무엇인가? 모습이란 무엇인가? 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변하는가? 진짜와 가짜는 무엇인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몸뚱이가 나인가? 내 것인가?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인가? 내 것인가? 자체성이 무엇인가? 공부하는 자와 누구인가? 말하는 자와 듣는 자와 있는가? 말하고 듣는 자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예, 요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메일 주소 아시죠? 이게 이제 숙제를 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 메일 주소로 요거를 그냥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답을 하면 됩니다.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왜 여기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나는 수행을 뭐라고 생각하지? 이런 것들을 메일로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숙제 냈을 때마다 꼭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전부 다 거기 파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 전부 다. 이게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그거를 보여주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게 이제 한 번씩 내가 이렇게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질문이거든요.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냥 막 내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내가 차분히 앉아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